미국 등 서방 국가가 지원한 무기는 우크라이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러시아 군사력을 1년 반 동안 막아낸 서방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안보를 지향하는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먼저 서방 국가들이 제공하는 무기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무엇인지요? 나토군이 제공하는 공중 정찰 정보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기는 아니지만 전쟁에서 군사 정보는 무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의 상공에는 나토군의 공중 조기경보관제기 등 각종 정찰기가 항상 떠 있습니다. 정찰기는 러시아 공군기의 움직임, 지상 기갑부대의 이동을 파악하고 무선 통신을 감청합니다. 이들 정보는 우크라이나군에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무인기 공격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주 정찰 정보도 함께 전달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른 효과적인 무기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요? 하푼 대함 미사일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덴마크와 미국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푼 미사일은 1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어서 연안 방어에 적합합니다. 이 미사일은 목표물 가까이 도달하면 자체 레이더로 목표물을 찾기 때문에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6월 흑해에서 러시아 보급선 바실리 베크를 격침한 것도 바로 이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상의 트럭에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러시아 흑해 함대 기함인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넵튠 미사일에 의해 침몰됐습니다. 11,500톤급 유도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는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대함 미사일로 러시아 해군이 흑해 제해권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러시아의 전략적 핵심인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흑해함대 기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통해 전쟁 물자를 전방으로 보급하려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상 무기도 소개해 주시죠. 자주식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하이마스가 있습니다. 이 로켓 발사기는 러시아군의 밀집 병력, 지휘소, 탄약고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 발사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는 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로켓 발사기의 사거리는 최대 80km에 불과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4배 사거리인 300km의 지대지 미사일 에이타크므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에이타크므스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돼 확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실제 제공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군 기지, 무기고, 병참선 등을 목표물로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미국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F-16 전투기의 제공을 망설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영국이 제공한 지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 섀도우가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사거리는 원래 560km이지만 250km로 줄여서 제공됐습니다. 지난 5월 아조프의 연안의 마리우폴 공항과 베르디안스크 러시아군 기지 공격은 스톰 섀도우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르디안스크는 전선에서 110km 떨어진 깊숙한 지역이어서 과거에 우크라이나군 공격은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60발을 무상 제공받았으며 효용성이 높자 500발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가 아닌 우크라이나 주권 영토 내에서만 사용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또 프랑스도 같은 미사일을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투기에 장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미사일을 영국과 공동 개발했으며 이 미사일의 이름을 스칼프 미사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고전을 겪은 서방 무기도 있다지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제공한 경전차는 우크라이나에서 최전선 운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기 제공국가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차의 근처에서 터진 152mm 포탄의 파편인데도 보호 장갑이 뚫려서 전차 승무원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경전차는 정차용 장갑 차량이어서 장갑이 두껍지 않는 데다가 1970년대에 개발된 구형 차량입니다. 그런데 F-16 전투기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FA-18 전투기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국가도 있습니다.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의 산나마린 총리는 지난 3월 13일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FA-18의 공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마린 총리는 최신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FA-18은 퇴역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공여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핀란드는 FA-18 전투기 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35의 도입 시기는 2025년이어서 FA-18의 공여는 당장 이뤄질 수 없습니다. 핀란드 야당은 경솔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에 꽤 많은 국가들이 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 국가는 대부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20여 개 국가입니다. 심지어 중립 성향 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핀란드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외 국가로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 특히 민간인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쟁의 참혹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시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